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종목 정말 뜨겁죠?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라서가 아니고요. 이 종목을 보면 AI 시대 반도체 산업의 패권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시장의 모든 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한미반도체. 이 거대한 논쟁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역대급 성장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경고하는데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이거 정말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한쪽은 프랑스계 증권사인 BNP 파리바, 목표 주가 10만 원에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을 보면 현대차 증권은 목표 주가 26만 원에 매수를 외치고 있어요. 무려 2.6배나 차이가 나요. 이건 뭐 같은 차를 보고 한 명은 이건 명품 스포츠카야 라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아니 저건 곧 폐차할 고물차야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회사를 두고 이렇게까지 상반된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탐정이 된 것처럼요. 양쪽의 논리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뜯어보고 그 리포트의 행간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는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비관론. 시장에서는 보통 곰, 즉 베어라고 부르는 쪽의 입장부터 들어보죠. 이분들의 주장은 아주 날카롭고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누려온 무풍지대, 그러니까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BNP 파리바 리포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세미텍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SK하이닉스 공급망에 진입했다는 것. 사실 고객사 입장에서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여러 업체랑 거래하는 멀티벤더 전략, 이거 당연한 수순이죠. 둘째는 현재 주가는 이미 3년 뒤, 아니 5년 뒤의 성장까지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반영한, 다시 말해 너무 비싼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 PER이 40에서 50배라고 쓰여 있잖아요. 주가 수익 비율인데 쉽게 말해 이 회사 전체를 사려면 이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순이익을 40년, 50년 동안 꼬박 모아야 한다는 뜻이니까 기대감이 정말 엄청나게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이 고평가라는 말 조금 더 와닿게 풀어볼까요? 미래에 돈을 잘 벌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꽉 차 있어서 여기서 더 오르려면 뭔가 어마어마한 한 방이 더 필요하다는 경고등 같은 거예요. 딱 그 느낌입니다. 제 부장님이 제 연봉 인상안을 보시면서 자네 포텐셜은 알겠는데 일단 올해 실적 보고 다시 얘기하지 하시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잠재력은 알겠는데 지금 당장 결제 도장 찍기는 부담스럽다. 뭐 이런 거죠. 자, 이제 반대편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시장의 황소, 불들의 반격이죠. 이들은 경쟁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는 그저 기우에 불과하고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중심에는 바로 HBM4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숫자가 많아서 좀 어지러우실 수 있는데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끝으로 갈수록 치솟는 저 막대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바로 AI가 만들어낼 메모리 시장의 성장이 얼마나 거대한 쓰나미급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BNK투자증권 자료를 보면 2020년 메모리 시장이 거의 4,200억 달러에 육박할 걸로 보고 있어요. 한미반도체가 뛰어놓을 운동장 자체가 차원이 다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HBM4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성능 좀 좋은 메모리 이 정도가 아닙니다. 칩을 16단 이상으로 쌓아 올려야 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비유하자면 10층짜리 아파트 짓다가 갑자기 3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짓는 거랑 비슷하달까요? 당연히 더 정교하고 비싼 건설 장비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 핵심 장비가 한미반도체의 주력 제품인 TC 본더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인 난이도 상승은 곧바로 돈으로 연결됩니다. 더 어려운 공사일수록 더 비싼 장비를 써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낙관론자들은 HBM4 생산에 필요한 한미반도체의 신형 TC 본더 장비 가격, 즉 ASP가 기존보다 무려 30%에서 40%나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장비 한 대 팔 때 남는 이익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낙관론의 근거가 단순히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죠. 기존 고객사인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내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은 여전하고요. 여기에 10년 동안 끊겼던 큰손 삼성전자와의 거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붙어 있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HBM5, HBM6 시대를 대비해서 1,000억 원을 들여 하이브리드 본등 공장까지 짓고 있어요. 이건 뭐 경쟁사가 현재를 쫓아오려고 헐떡일 때 우리는 이미 저 멀리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죠. 자, 지금까지 양측의 주장을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숫자와 리포트 뒤에 숨어있는 진짜 판을 읽어보는 저희 채널만의 시간이죠. 과연 이 논쟁의 본질은 뭘까요? 이 그래프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어쩌면 이 논쟁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일 수도 있어요. BNP 파리바라는 외국계 증권사는 팔아라 하고 리포트를 냈잖아요. 그런데 정작 시장에서 진짜 돈을 움직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보시다시피 한미반도체를 순매수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리포트를 쓰는 분석가의 머리와 실제로 수천억 원을 베팅하는 투자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소위 스마트머니는 비관론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구도 시장에서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2000년대 중반에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를 분석할 때랑 정말 데자뷰 같아요. 그때도 1위 업체가 독주를 하다가 후발주자가 치고 올라오면서 독점 붕괴 논란이 한바탕 일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핵심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후발주자의 기술이 기존 강자의 가격 결정권을 무너뜨릴 만큼 충분히 좋은가? 결국은 기술력 싸움이라는 거죠. 그럼 이 싸움의 판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체스판 위의 선수들처럼 각자 어떤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 한미반도체는 그냥 우리 기술이 최고야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최근 업계 최초로 2% 구매 크레딧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죠. 우리 물건 많이 사면 포인트 적립해주겠다는 건데 이건 사실상 가격이나 효과를 주면서 경쟁사의 진입 장벽을 높이려는 아주 공격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왜 굳이 한화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이건 리스크 관리, 다시 말해 보험을 드는 겁니다. 한 회사의 모든 걸 의존하는 건 고객사 입장에서 늘 불안한 일이니까요. 결국 양측의 치열한 수싸움이 물밑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복잡한 안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도를 보고 또 어떤 나침반을 따라가야 할까요? 제가 2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생존하면서 배운 몇 가지 원칙에 따라서 핵심 포인트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단순히 현재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2029년 HBM7 시대까지 내다보는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경쟁사가 HBM4를 겨우 따라올 때 이미 HBM5, HBM6, HBM7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술적 해자, 모트, 그러니까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성벽을 쌓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보시는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이라면 앞으로 이 세 가지 뉴스 헤드라인을 반드시 추적하셔야 합니다. 첫째, 삼성전자의 최종 선택. 만약 한미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 공시가 딱 나온다?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둘째, SK하이닉스의 HBM4 관련 대규모 발주가 언제 그리고 얼마나 큰 규모로 터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사인 한화세미텍의 성과도 꾸준히 추적해야겠죠. 이 세 가지 이정표가 앞으로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에 대해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한미반도체처럼 성장성도 높고 변동성도 높은, 말하자면 아주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아주 까다로운 종목에서는요, 수익을 쫓는 것만큼이나 리스크 관리가 생명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결국 투자는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확률 게임입니다. 비관론과 낙관론, 양쪽의 시나리오를 모두 머릿속에 그려보시고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과연 어느 쪽의 확률을 더 높게 가리키고 있는지 냉정하게 저울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 가장 높은 확률에 베팅하는 것. 바로 그게 핵심이죠.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그 현명한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시장의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